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수행평가 관련된 문제 4가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쌤 홈페이지에 오시면 에듀케이션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에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 베이직 1 부분이 사실은 1학기 때 끝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나가고 있어요. 파이썬 베이직 1에 엔지니어링을 위한 파이썬 기초 언어 1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오시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고요. 오늘 문제 1, 2, 3, 4 이 네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컴퓨터로 코딩을 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컴퓨터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구글에 파이썬이라고 먼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welcome to python.org로 오시면 파이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3.9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컴퓨터에서. 지금 3.11 버전이 저번 주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전 3.10 버전보다 속도가 최대 60%까지 빨라졌다고 합니다. 컴퓨터 언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 릴리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나왔던 파이썬 언어의 종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이 파이썬으로 일반적으로 게임을 만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이 파이썬 2.2.2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2002년도 10월 14일 날 나왔죠. 네, 옥토버 14일 날 나왔는데 너무 오래됐죠. 사실 나온 지가 지금 22년이 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이때 당시에 파이썬 2.2.2 버전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실 지금 관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다가 더 이상 이 파이썬이라는 이런 연구 회사라고 할게요. 네, 회사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 그 언어의 버전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3.7에서 3.9 버전 사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때 당시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기보다 파이썬은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런 모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그런 3.9나 3.7 사이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3.9 버전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3.11 버전,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맥 OS는 이거 받으면 되고요. 윈도우 64비트짜리는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64비트가 일반적으로 64비트일 거예요. 네, 만약에 자기가 윈도우 버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 컴퓨터에 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PC 컨트롤 2를 누르시고요. 내 PC에 오셔서 속성 눌러주시면 여기 써있죠.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라고요. 여기 만약에 32비트로 되어 있다면 파이썬도 32비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본인 컴퓨터가 맥을 쓰고 있다면 맥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여기에 만약에 프린트 이거는 인터프리터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 상태여서 헬로 이렇게 치면 헬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건 한 줄 한 줄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2, 그다음에 B는 3 이렇게 치면은 결과값이 안 나오죠. 이 위에 변수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프린트 A 플러스 B 하면은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일일이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식은 여기에 보시면 설치를 했으면 IDLE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행시키고 코드를 짜면은 될 것 같습니다. IDLE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IDLE What does mean 이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 아니죠. 네, 이미 한번 쳐볼게요. 네.
아이고 K IDLE라고 하지 말고요. IDE라고 한번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DE. 네. What is an IDE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파이썬을 설치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파이썬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요걸 클릭하시면 메모장 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new 파일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요 코드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 다음에 파일을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바탕화면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 그냥 점 파이썬 파일로 형식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연습 문제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더바 01 이렇게 설치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요것을 이제 run 모듈 해주시면 여기에 IDLE 쉘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파이썬 new file 그 다음에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코딩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코드를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은 VS 코드라고 하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개발 환경 파일입니다. 네.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띄워놨는데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그냥 심심할 때마다 코드를 여기다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에서 이제 여기에서 코드를 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좀 복잡하니까요. 중간 수행. 네, 여기에다 하나 만들어서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중간 연습 2학기 그냥 연습이라고 할게요. 연습 아니 practice prac.py라고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쓸 때는 반드시 py를 타이핑 해주셔야 됩니다. py를 타이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파이썬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다른 파일, 뭐 HTML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py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처음에 이 VS 코드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익스텐션이라고 확장되는 부분에서 파이썬이라고 타이핑하시고 전 지금 이 부분을 설치를 미리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VS 코드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파이렌스 그 다음에 파이썬 이 부분 반드시 설치하시면은 네, 실행할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아까 전에 연습 요거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rename 연습 3 네.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 갖고 온 거를 실행 run python 파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결과값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고 정리한 다음에 뭐뭐.py 파이썬 파일의 확장자는 py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코드를 여기다 넣고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이걸로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VS 코드를 원래는 사용하고 싶었지만 VS 코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파이썬 3.9 혹은 3.8 땡 버전을 설치를 했을 때 윈도우 클릭하시고 py 파이썬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인터프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랑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 공학실에서 연습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요거 IDLE 파일, 네. 통합 개발 환경 파일이고요. 여기에 인터프리터가 나와요.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해도 헬로 월드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대화를 하는 대화창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이 파일을 만들면 untitled라고 해서 이름이 없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run 파일을 누르면 파일 세이브하라고 나와요. 확인, 세이브 해주시고요. 파이썬 파일 연습 바탕화면에 해도 되고 그냥 자기가 세이브하고 싶은 그 폴더를 하나 설정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run 누르면 여기 5가 나오죠. 이제부터 여기에다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워가면서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할 때마다 실행을 run을 할 때마다 계속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글씨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가서 config IDLE로 가서 일반적으로 뭘 쓸까요? 도둠체 사용할게요. 다른 채가 있나? 네. 테크닉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쓰고 사이즈를 좀 키워서 오케이 커졌어요. 보기가 좋게 커졌습니다. 이걸 좀 창을 맞추고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코드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시간이 뭐 수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PPT를 보시면 PPT가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문제 1번입니다. 이건 1학기 때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입니다. 스코어 1, 스코어 2, 그 다음에 스코어 3는 70, 60, 80이라고 하는 변수가 주어졌습니다. 스코어 1에 70이 들어가는 거고요. 스코어 2에 60이 들어가고 스코어 3에 80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코드로 타이핑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는 이렇게 코드를 짰었습니다. 여기에 70, 60, 80이죠. 70, 60, 80. 이 말하고 요 말하고 요거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한 줄로 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읽어드리는 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짜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average 스코어 1, 2, 3을 이 3 더한 거 70, 60, 80을 더한 걸 3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을 보면은 run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스코어 1의 점수는 70, 2의 점수는 60, 3의 점수는 80이죠. 네,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 뒤에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괄호치고 여기에 보면 주소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0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개를 쓸 때는 만약 변수가 여기에 두 개가 들어와서 스코어 1.2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할 때는 주소가 당연히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에 만약에
스코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 다음에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네. 스코어 1은 첫 번째 0이라는 중괄호 주소값에 스코어 2는 6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1이라고 하는 중괄호 주소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이렇게 바꿔서 내진 않을 테니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2를 1로 갖고 오고 3을 1로 갖고 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0.1 0. 컬런 1.0F라고 하면 이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를 날려라.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출력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플롯의 약자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갖고 올 때 아니면 어떤 점수 숫자를 갖고 올 때 뒤에 있는 값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공식이 요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0.1로 바뀌면 결과값은 70.0이 나올 겁니다.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요. 70.0이 나오죠. 이거를 2로 바꿔보면 70.00이 나오죠. 네, 이 포매팅의 이 부분, 네, 문자 포매팅의 소수점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값을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갖고 올 때는요. 네,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원래 값은 요거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네,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리스트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코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 과일을 계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종이 쳤네요. 죄송합니다. 네, 과일을 계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기의 가격, 과일의 종류와 그 다음에 과일의 가격들이 리스트 안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과일 가게에는 애플, 오렌지, 그레이프, 망고라고 하는 4개의 과일이 있고요. 그 가격이 애플이 110원 이건 아니고 그냥 과일 가게에서 팔아야 되는 가격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프라이스로. 그럼 망고의 가격은 우리 문자를 배웠죠? 여기에 0 써도 상관없고 0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포매팅 함수를 갖고 옵니다. 그럼 망고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프라이스 2번이기 때문에 0, 1, 2니까 grape입니다. 그럼 grape 네, 이렇게 해서 grape이 0, 1, 2니까 90원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이거 무시하세요. 네, 애플 가격은 프라이스 0, 그 다음 프라이스 1입니다. 프라이스 0, 주소값 1, 그래서 230원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그레이프 가격은 프라이스 1과 2, 프라이스 1과 2, 210원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철수는 망고와 문제가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철수는 망고와 사과를 사고 결제를 할 때 25%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철수가 내야 되는 페이먼트는 얼마일까요? 실제 지불해야 될 금액.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프라이스 1, 0, 1, 2. 왜냐면 애플이 프라이스 0과 1이었고 0, 1 더한 거였고 망고가 2였기 때문에 프라이스 0, 프라이스 1, 프라이스 2를 다 더해서 수작업으로 더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을 빼면 지불할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새롭게 sum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sum을 했습니다. sum은 더하는 겁니다. 그럼 프라이스 0, 1, 2, 3 전까지를 0, 1, 2를 더하면 0, 1,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망고와 애플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25% 할인 받았으니까 0.75를 그냥 곱해줘 버려도 여기다 상관없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수가 지불할 금액은 페이먼트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run 누르시면 240원을 내야 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320원에서
230원에 320원이 되니까요. 거기에 25%인 80원을 할인받았으니까 240원을 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만 바꿔주면 할인을 할 때 자동화 시킬 수가 있죠. 내야 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PPT 3번째 있는 세 번째 장에 있는 그 문제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더해서 평균 값을 구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네, 오히려 이전 거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넘버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집합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에버리지 평균값. 네, 이 안에 있는 요 요소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당연하죠. 방금 배웠죠. 썸 함수 이용해서 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리스트명을 썸에 넣어주면 여기 있는 값이 다 더해져요. 그 다음에 len 이용해서 number len이라고 하면 뭐죠? 요소의 개수였죠.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도 되게 복잡한 값을 넣어도 그냥 바로 run 누르면 평균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게 5가 싫다. 문자열 포매팅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0, 그 다음에 1.0 f 그리고 format 그리고 average 넣어주면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올까요? 네, 202631이 나와야 됩니다. 20263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날라가죠.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설명했던 건데 문자열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버림한 겁니다. 날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요 공식 하나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죠. 컴퓨터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 개발이라기보단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이제 4번으로 갈게요. 리스트 함수와 평균의 응용이다. 네. 문제가 요거예요. 리스트 함수 안에 요소 4와 6의 모든 합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 4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개수와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볼게요. 네. 그 다음에 6이 몇 개 있는지 알면 되는 거고 그 개수와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두 개의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냐면 number라는 리스트에서 4의 개수 카운트 함수 기억나죠? 4의 개수를 구해서 곱해라. 4를 개수를 곱했으니까 그럼 더한 다음에 6의 개수를 구해서 곱해라. 그래서 두 개의 합을 나눠라. 이런 의미죠. 네. 요 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가로는 잠깐만요. 요렇게 가로. 요 가로는 요 가로랑 일치합니다. 네. 요거 지워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run 해볼까요? 신텍스가 오류가 났네. 뭐가 오류가 나지? 잠시만요. 좀 헷갈려요. 저도 run. 네. 가로를 지우면 안 됩니다. 요 가로는 요 가로, 요 가로는 요 가로, 요 가로는 요 가로인데 그냥 괄호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아까 지워가지고 오류가 났네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을 더해가지고 개수를 구해서 개수의 합으로 이제 그 더한 값을 나눠주는 그런 평균 요소값. 여기 4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렇게 그 다음에 6이 아무리 많아 5, 6이 이렇게 되더라도 값은 문제없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문제를 이번 주에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